그래서 비만 치료제 시장이 2, 3조에서 지금 몇 조까지 커지 아까 103조에서 136조까지 그 이 두 회사가 싹쓸이 하잖아요. 비만 치료제 계속 주목받을 거고 그건 주가가 말해주는데 요새 광고 엄청나게 하는 회사가 그 감기약 파는 콜대원이거든요. 예. 대원제약. 그 연기 잘하는 그 범죄도시에 나온 악역으로 나온 그 사람이 광고하는 인데 예,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는 회사들이 이렇게 광고를 막 미친 데 한다는 거는 그 마케팅 쏟는 게 기본적으로 약이 그만큼 잘 팔리니까 쏟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더 젊은 20, 30대 저희도 약 먹잖아요. 40대에서 많이 먹잖아요. 더 먹어요. 20, 30대 먹는 양이 막 6개, 7개씩 몸 엄청 챙기잖아요. 이거는 삶이랑 연관돼 있으니까 제약산업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거는 주목을 못 받았고 너무 2차 전지 쏠림 현상이 있었고 AI 쏠림 현상이 있었는데 금리 인하된다? 그게 7월달 예상하는데 7월달에 예상대로 또 진행되다 보면 9월달에 또 굉장히 중요한 또 학회가 있거든요. 4월 11일 그것도 AARC라고 그거는 초록만 발표하는 거고 9월달 학회는 말 그대로 임상, 2상, 3상 이제 끝단계 나오는 발표니까 엄청 중요한 거고. 그리고 알테오젠이 지금 이제 사상 최대 신고가 찍으면서 한번 이렇게 빡 떴잖아요. 그 뒤로 이제 레고캠 바이오가 따라오고 있고. 그래서 알테오젠, 레고캠 바이오, ABL 바이오가 다 이 ADC 이중항체 플랫폼인데 이중항체 플랫폼이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쓰일 거고 단일 요법이 아니라 그냥 같은 타 요법이랑 병용해서 쓰는 병용 요법으로도 엄청 규모가 커질 거기 때문에 이 ADC 이중항체 플랫폼은 당연히 계속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알테오젠이 하는 거는 결국 제형 변경이잖아요. 근데 이 제형 변경이 이 엄청나게 중요한 게 지금 글로벌 빅파마들이 그 에버그리닝 전략이라고 기존 특허를 변경해서 특허를 연장하거나 특허를 확장하는 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특허로 내 약의 강력한 이 바이오시밀러 복제약 못 만드는 특허 장벽을 구축하고 있어요. 이 에버그리닝 전략이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그래서 물질 특허가 만료되면 물질 특허를 의약 용도 특허로 변경해서 용도 특허 이 용도 특허라고 하면 제법 특허도 있고 제형 변경 특허도 있는데 이 바로 제형 변경 특허를 파고든 게 알테오젠이에요. 그래서 알테오젠이 이 정맥 주사에서 피하 주사형으로 변경한 거예요. 그럼 정맥 주사형에서 피하 주사형을 변경한 게 뭐가 어떤 차이가 있냐? 일단 안 아프고요. 통증이 극도로 완화되고요. 5시간씩 맞던 정맥 주사형을요. 20분만 맞으면 끝나니까 환자한테 너무 편리한 거예요. 의사도 편하고 환자나 의사의 편리성을 극도로 올린 거예요.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에 30조에서 40조 파는 키트루다 이 항암제 있잖아요. 면역항암 치료제. 머크의 키트루다를 기존의 정맥 주사형을 쓰다가 특허가 이제 만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만료되냐면요. 28년에 유럽 특허가 만료되고요. 미국 특허 이제 36년에 만료되는데 이 키트루다를 SC 제형, 정맥 주사보다 SC 제형으로 변경하면요. 특허가 더 연장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 머크 입장에서는 키트루다 피하 주사형을 당연히 변경하는 게 당연한 거고 특허 보호도 해야 되는 거고 연애 매출이 30조 40조니까 그리고 지금 이 제형 변경하는 기술 하이브로자임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하이브로자임이 2020년에 이 피하 주사형 에난제라고 만들어가지고 2020년에 주가가 급등했어요. 지금 PER 기준으로 제약바이오 회사들 글로벌 빅파마는 10배 언더인데 7배에서 24배까지 갔으니까 거의 3배 넘 3.5배 올라간 거죠. 그런 기대감 반영한 게 알테오젠도 좀 간 측면이 있고 그래서 지금 알테오젠이 또 하는 거는 히알루로니다제라고 그 통증 완화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2천억 정도 규모고 글로벌로는 조 단위가 넘는데 이 기존의 통증 완화 치료제를 동물 유전자를 제조업해서 쓰니까 사람한테 안 맞는 거죠. 근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그 히알루로니다제 통증 완화 치료제를
동물 유전자 제조합한 게 아니라 인간 유전자를 제조합했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한테 최적화된 거니까. 그래서 히알루로니다제 치료제도 올해 상용화돼서 그것도 통증 완화 치료제 시장에 대한 모멘텀도 갖고 있고, 제형 변경하면 결국은 이 독점 특허를 독점하는 걸로 변경했으니까 독점 특허로 하면 대략 연에 로열티로 꽂히는 게 기존에 예를 들어 뭐 1,000억대 언저리였다면 이제는 뭐 최소 뭐 2,000억에서 뭐 3,000억 이상 그렇게 로열티가 그냥 안정적으로 꽂히는 구조니까. 그러면 그 다른 빅파마 지금 머크 키트루다 지금 제형 변경한 거 보고 다른 빅파마들은 가만히 있겠냐, 화이자나 뭐 이런데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이런데도 그 제형 변경이 특허를 연장하는, 특허를 변경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그 이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빅파마들도 이 알테오젠의 이 제형 변경 관련된 부분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왜냐하면 머크라는 그걸 딱 독점 계약 받으면서 증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머크가 지금 40조 매출의 절반 정도 만약에 제형 변경을 하면, 그냥 단순하게 제형 변경 40조에서 변경해서 20조가 그 SC 제형으로 매출이 나오면 그거의 로열티를 3% 받으면 6천억이고요. 5% 받으면 1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보수적으로 잡으면 로열티 매출이 6천억 정도 발생하는 거고, 러프하게 잡아도 1조 정도 매출 발생하는 거니까 뭐 마진율이 어마어마하겠죠, 그죠? 독점 공급하는 거니까. 주가는 비싸졌지만 계속 이쪽이 계속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쪽이 알테오젠이 ADC 플랫폼도 갖고 있고, 이 제형 변경이 이제 이슈 스타트 끊어서 계속 실제 마일스톤 받는 게, 돈 들어오는 게 계속 숫자로 찍힐 거니까. 기존에는 그 제형 변경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갔다면 이제 제형 변경 됐으니까 그게 숫자로 찍히는 구조니까, 진짜 알테오젠도 연간 매출, 알테오젠 숫자 보니까 매출이 올해 750억대에서 내년에 1,500억대, 26년에 아마 3,000억대 그 정도 아마 사이즈로 나올 거로 같아요. 2배씩 성장하는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로열티가 들어오면, 정상적으로 들어오면. 근데 아마 3%에서 5% 들어오면 3,000억 그 이상 될 확률이 매우 높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봐야 될 거는 비만 치료제거든요. 비만 치료제. 근데 비만 치료제가 모건 스탠리가 생각한 거랑 골드만삭스가 생각한 게 비슷하게 22년 기준으로 2조에서 3조인데 2030년에 모건 스탠리가 본 거는 103조고 골드만삭스가 본 거는 136조니까 엄청나게 큰 시장이에요. 103조하고 136조인데 이거 일라이릴리가 지금 싹쓸이 하고 있잖아요. 기존에 싹쓸이 한 거는, 요거는 기존에 노보노디스크 싹센다하고 위고비가 싹쓸이 했는데, 이 감량 효과가 노보노디스크의 싹센다 위고비보다 일라이릴리의 젯바운드가 평균 감량 효과가 23%로 더 월등히 높거든요. 근데 약값은 노보노디스크 위고비가 170만 원인데 일라이릴리 거가 젯바운드가 140만 원이니까 약값은 또 20% 싸고, 감량 효과는 일라이릴리가 더 크고. 그래서 지금은 노보노디스크가 시장 점유율 30%로 거의 독점했는데 일라이릴리한테 상당히 뺏길 확률이 높다. 왜냐면 약값도 싸고 감량 효과도 크니까. 근데 단점은 투여 기간이 길어요. 72주나 복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인베스팅닷컴에 들어가시면 이 인베스팅닷컴이 노다지, 이걸 최대한 많이 활용하셔야 돼요. 여기다가 노보노디스크라고 치시면 월봉이거든요. 월봉이 이렇게 가파라요. 그냥 연 계속 신고가예요. 지금 시총이요 557.52 빌리언 달러예요. 그 다음에 일라이릴리 한번 볼게요. 일라이릴리 LLY입니다. 이것도 거의 신고가죠. 역대 신고가입니다. 그죠? 네. 월봉 차트인데 이렇게 가파릅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시장이 2, 3조에서 지금 몇 조까지 커지? 아까 103조에서 136조까지입니다. 그 이 두 회사가 싹쓸이 하잖아요. 노보노디스크하고 일라이릴리. 비만 인구가 지금 2035년 기준으로 19억 명까지 늘어간다니까. 세계 보건기구에 따르면 지금 이미 11억 명이고 19억 명까지 늘어나는 거, 2배 넘게 늘어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엄청난 시장인 거죠 이게. 그래서 저는 비만 치료제 계속 주목받을 거고, 그건 주가가 말해주는데, 일라이릴리가 약값 싸고 감량 효과 크다고 일라이릴리의 젯바운드만 팔리진 않을 것 같고요. 당연히 노보노디스크의 싹센다랑 위고비 같이 팔릴 거기 때문에 이 두 개 회사를 투자하면 돼요.
참고로 이 노보노디스크가 얼마나 대단히 이 덴마크 회사인데요. 유럽 시총 전체 1등 뭔지 아세요? 노보노디스크예요? 예, 그게 혹시 원래 그거였습니다. 아시죠? 그 어디냐? 에르메스. 예, 에르메스를 제쳤죠 얘네가 지금. 3.88T 이건 테라거든요. 테라. 3.88T죠. 에르메스 한번 볼게요. LVMH 394.87 빌리언 달러. 이미 뭐 그죠 제쳐가지고 지금 차이가 많이 나네요. 시총 차이가 엄청납니다. 지금. 유럽 전체 이제 1등입니다. 지금 노보노디스크가. 유럽에서는 시총 전체 1등입니다. 이거 비만 치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비만 치료 때문에. 한 방에 그냥. 한 방에. 그래서 봤더니 이 비만 치료제 이 두 개의 기업 노보노디스크랑 일라이릴리에 투자하는 ETF가 있습니다. 요것도 사서 그냥 계속 떨어질 때마다 모으면 좋지 않을까. 삼성 자산운용에 나온 코덱스 글로벌 비만 치료 탑2 플러스가 있고요. 자, 여기는 ETF 구성 자산을 보시면 노보노디스크가 두 번째로 들어가 있고요. 이 바이킹 테라피틱스 이것도 비만 치료제 회사거든요. 요게 1등, 그다음에 화이자 있고 일라이릴리는 8등에 들어가 있습니다. 노보노가 2등이고요. 에따 7, 8등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있거든요. 미래에셋에 있는 타이거. 타이거는 화이자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노보노디스크, 아스트라제네카, 머크, 노바티스, 그다음에 이제 일라일리 7등에 들어가 있네요. 화이자, 노보노디스크, 아스트라제네카, 머크, 노바티스, 그다음에 일라일리. 네. 요 정도 수준. 그래서 보면 노보노디스크랑 일라일리 비중은 타이거 글로벌 비만 치료제가 더 많이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규모가 너무 작네요. 494. 적정 그러니까 ETF 투자하실 때 적정 시총은 그래도 1,000억 이상은 돼야 되는데 타이거 글로벌 요거는 지금 시총이 494억밖에 안 되고요. 인기가 없네요. 그럼 오히려 커질 가능성이 있다 보고요. 근데 이게 24년 2월이니까 얼마 되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럼 코덱스 거 글로벌 아까 비만 치료제 시총 큰 거로 하세요. 왜냐면 거래가 좀 돼야 되니까. 코덱스 글로벌 비만 치료제는 그래도 1,300억 정도 되네요. 이게 좀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비만 치료제. 같은 날에 상장했네요. 네. 2월 14일에. 네, 같은 날인데 이게 더 그러니까 아무래도 훨씬 더 인기가 있는 거고 이것도 노보노디스크, 일라일리가 들어가 있는데 구성이 좀 다르죠. 바이킹 테라피틱스가 1등으로 제일 들어가 있습니다. 이 회사도 비만 치료제로 3위권 글로벌 3위권 정도 경쟁력 가진 회사로 알고 있어서 시총 규모도 1,300억대 거의 3배 차이 나는 코덱스 글로벌 비만 치료제 요거 괜찮아 보입니다. 탑2 플러스. 네. ETF 투자로.